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예상되는 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입게 되는 GDP 피해가 3% 감소거든요. 우리가 맞대응을 할 경우에 일본은 이제 2%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본보다 더 크게 지금 얻어맞는 것 같고,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지만 일본은 다른 계산이 있는 거예요. 과거에는 뭐였냐면 미국, 일본, 한국, 중국 순이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순서가 중국, 미국, 한국 그다음에 일본이 좀 뒤져 있어요. 그리고 솔직히 일본산 그 전자제품을 본 지 굉장히 오래됐지 않았습니까? 하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뭐였냐면은 전통적인 제조업 있잖아요. 장인 정신 살아있는 이게 이제 부품하고 소재 산업이고 이건 굉장히 아직 강합니다. 그러니까 ITC에서 밀린 부분을 이 부분에서 자존심이 이제 상했던 거죠. 거기서 누가 아직도 너희 경제를 먹여 살리느냐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했던 게 아베고, 여기에 이제 일본 국민들이 한 58%가 찬성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게 해봤자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손해인데 어떻게 58%가 찬성할 수 있을까? 거기에 이제 바로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지난주에 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나왔죠. 우리가 반도체 핵심적인 그 원료를 이제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이 지금 규제를 당할 가능성이 크잖아요. 네. 그런 상황이 실제 벌어졌을 경우 GDP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2.2%에서 4.7%까지. 일본 GDP의 0.04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50배에서 100배 정도의 피해를 저희가 더 입게 돼 있다. 이게 상당히 민감한 게요.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외교 문제를 빌미로 지금 제재를 더 강화할 태세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해가지고도 이게 단순히 무슨 삼성, SK 이게 아니고요. 결국 여기를 건드리면 전반적인 고용, 소비, 투자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대응을 곧 할 거라고 그러는데, 그럼 어떻게 맞대응을 할지 그 전략이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요. 전략이 있는 것인지. 네. 그 카드를 꺼내놓을 수는 없죠. 그러면 일본이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? 정부는 작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한 이후로 일본의 동향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미리 일본이 이런 식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게 있을 것인지를 예측하고 예상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.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은 여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한다고 할 때 일본이 그렇게 아프게 생각할 대목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, 아무 생각 없이 크게 그냥 넓혀보면 필요에 따라서 일본산 공산품이나 농산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런 것이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도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집중하자고 하는 것이지 전혀 대응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대기업들, 특히 이제 삼성 부회장이 일본에 가서 지금 이 수습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, 단순히 대기업들, 뭐 반도체 산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받아야 될 타격도 굉장히 커요. 이 사안의 발단은 2018년 10월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었고, 일본은 이미 그때부터 준비를 했고 경고를 했었어요.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뭐라 그러셨어요? 지금 그 정책실장은 좀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. 롱 리스트만 있으면 뭐해? 그럼 롱 리스트에 대한 대안은 없이 롱 리스트, 내가 다 이거 얘기했잖아, 리스트 다 만들었잖아.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. 정부는 물 밑에서 또 물 위에서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있는데,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보면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다가 막상 일본이 마치 돌을 던지듯이 터뜨리니까 연구해보겠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산업부로 넘어가면서 WTO 제소 얘기가 나오잖아요. WTO 제소해야 돼요. 네. 그런데 과연 지금 그 외교 차원으로 이 애초에 불거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정말 외교적 노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일본이 그러지 않습니까? 지난 19일에 18일까지 그러면 제3국이 주도하는 중재위로 갈지 말지를 지금 화답하라는 거예요.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, 18일에 그럼 제3국이 주도하는 중재를 받을 것인지, 아니면 외교적 노력을 더 해가지고 중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 것인지,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것은 맞죠.